서준이는 이제 15살,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엄청 잘생겼어요. 소나은이라는 친구가 전학을 오게 된 거죠. 서준이가 완전히 다른 모습이 있었던 거죠. 안녕하세요. 따순 변호사, 장권수 변호사. 네, 김다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다희 변호사님 네. 사건을 가지고 오셨죠. 제가 이제 학폭 전문 변호사로 일하면서 사람이 진짜 제일 무섭다. 근데 그게 뭐 애들이라고 다른 건 아니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했던 조금 충격적일 수도 있는 그런 사건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학군지 모범생 Y군의 이중생활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최근에 이런 유형의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또 굉장히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많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어떤 일 때문에 좀 힘들어하고 있는지를 좀 부모님들께서 짐작이나마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다 각색을 해서 사례를 가지고 왔거든요. Y라고 했잖아요. 그 친구를 이제 편의상 연서준 학생이라고 이제 부를게요. 서준 학생. 서준이는 이제 15살,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인데요. 이 친구가 엄청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요새는 애들이 발육이 좀 좋잖아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인데 이미 뭐 다 큰 성인처럼 키도 이제 뭐 175가 훨씬 넘고 덩치도 좋아요. 엄청 훤칠한 거죠. 누가 봐도 아우 정말 훈훈하게 아주 잘 큰 친구네 라는 생각이 드는 잘생긴 것뿐만 아니라 모범생이라고 했잖아요. 공부 잘하는 거는 그냥 베이스로 깔고 가는 거예요. 공부 그것뿐만이 아니라 학군지에서 계속 성장해온 친구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학군지 부모님들이 요새는 애들 공부만 시키진 않거든요. 예체능에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기울이세요. 축구도 정말 잘하고 체육활동 능력도 뛰어나고 한마디로 말하면 모범생 수준이 아니라 그냥 엄마 친구 아들, 그러니까 엄친아 같은 그런 존재였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좀 되게 비인간적일 것 같기도 한데 그렇지 않고 얘가 성격이 너무 좋아. 서글서글해. 서글서글하고 애들한테도 친절하고 하니까 주변에 자연스럽게 사람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쭉 학급 임원을 항상 해왔던 거죠. 그러니까 진짜 엄친한 거예요. 근데 이런 친구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저희는 그렇지 않아 좀 슬프지만 저희는 그냥 모범생이었던 것 같아요. 결핍이라는 게 딱히 없이 그렇게 성장을 좀 해온 친구였던 거예요. 이 서준이라는 친구가. 서준이 학교에 어느 날 이제 나은이라는 소나은이라는 친구가 전학을 오게 된 거죠. 이 나은이는 서준이랑 어떻게 보면 정반대의 학생이라고 좀 생각하면 쉬울 것 같은데 되게 내성적이고 항상 이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고 친구도 많이 없고 전학을 오면은 사실 중간에 전학을 온 거기 때문에 한 번에 이렇게 친구들의 주목을 받을 법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반짝하고 그냥 관심에서 사라질 정도로 조용한 학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부모님도 걱정이 좀 많으시겠죠. 왜냐면 학업 때문에 학군지로 이제 이사를 오는 큰 결심을 한 거긴 하지만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많이 되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께도 잘 부탁 좀 드린다. 우리 선생님이 근데 바로 생각해낸 학생이 서준이. 왜냐면 그만큼 얼마나 이제 신임을 받는 학생이었겠어요. 누가 봐도 훈훈하고 정말 듬직한 친구니까 뭐 임원이기도 하고 서준이한테 나은이 전학 왔는데 너가 좀 잘 살펴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부탁을 하실 정도죠. 정말 신임받는 애였던 거예요. 얘가 실제로 서준이가 나은이를 챙기는데요. 얼마나 살뜰히 챙겼는지 몰라요. 진짜 처음 전화 갔을 때는 이제 밥 먹을 친구가 마땅치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럼 식사 시간마다 챙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밥도 먹어주고 또 옆에 있어주고 이동 수업 같은 거 이제 하잖아요. 교실 헤맬까 봐 같이 항상 챙겨서 데려가고 이제 그런 식으로 살뜰히 챙기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잖아요. 저희가 생각해도 정말 이제 살뜰히 챙겨주고 와서 나 쉬는 시간에 말할 친구 없을까 봐 와서 막 시답잖아 농담도 하고 막 괜히 장난도 치고 하니까 내 마음이 얘한테 활짝 열린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냥 열린 게 아니라 활짝 진짜 활짝 열려서 나 얘 진짜 좋아하는 것 같다. 그 나이잖아요. 또 그 나이 때. 또 선덕선덕할 나이잖아요. 중학교 2학년. 감수성 굉장히 풍부하고 그런 느낌 있죠? 네, 있었죠? 그죠? 네. 나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학교 다니는 것도 좀 행복하게 느껴지고 가면은 어쨌든 공부는 좀 힘들고 낯설지만 서준이 있으니까 나 챙겨주니까 잘생기고 얼마나 멋져. 그러니까 보기만 해도 심쿵심쿵하고 이제 막 좋아하는 감정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처럼 그냥 학교에 갔는데
사실 교우 관계가 넓지 않았다 보니까 그렇게 이렇게 말하고 지내는 친구는 많지 않았어요. 나은이 성격이 그렇다 보니까 잘 지낸 게 없었는데 말 한 번도 안 걸어본 이제 같은 반 남학생인데 좀 할 말이 있다면서 되게 쭈뼛쭈뼛 하면서 이제 자기한테 쉬는 시간이 찾아온 거예요. 느낌이 좀 쎄하잖아요. 뭐 갑자기 할 말을 보며 따라 나가면서도 이제 복도로 가는데 내 지금 정말 많이 걱정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따라갔는데 걔가 하는 말이 진짜 엄청나게 충격적인 말을 하는 거죠. 서준이에 대해서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좀 심각한 일이라서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하다가 나는 꼭 이거를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용기 내서 왔다라고 하면서 말을 해주는데 서준이가 완전히 다른 모습이 있었던 거죠. 이 서준이가 이제 나은이랑 친구고 카톡 프로필 사진도 있고 하잖아요. 나은이 이제 사진을 따다가 컴퓨터로 여성의 나체 사진 그거랑 나은이 사진을 이제 합성을 한 겁니다. 요즘에 막 딥페이크 하는 그런 범죄처럼 한 거죠? 딥페이크라고 이제 쳐보시면 최근에 뉴스도 많이 나오고 문제가 지금 많이 되고 있는 그런 건데 나은이 사진으로 딥페이크 범죄를 이제 범한 거죠. 어쨌든 자극적인 자세로 뭐 그런 것들을 합성을 해서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되게 충격이잖아요. 그 남자애는 어떻게 알았죠?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 혼자만 그걸 해서 보고 막 즐기고 이런 것도 나쁘다고 할 수 있겠는데 그게 아니라 단톡방, 친한 친구들 단톡방이 있었던 거예요. 뭐 6명 정도 있는 방이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합성한 사진을 공유를 한 거예요. 그럼 그 남자애도 같은 단톡방에 있었던 애였던 거예요? 그쵸. 그 중에 한 명이었던 거고 근데 공유를 해서 이 사진 보고 얘 덮치고 싶냐? 뭐 소위 말 그런 말들을 하는 거죠. 나는 저도 안 먹을 것 같은데? 뭐 그런 거? 나은이에 대한 성적인 조롱이나 음담 패설을 주고받은 거예요. 제가 이제 그 관련 증거들을 봤을 때 저도 모르는 성적인 말들, 표현들 저도 맞아요. 처음 보는 거여서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 말들이 많았는데 최근에 저희 법인에 오는 사건들도 어떻게 이런 표현 알았냐고 이제 물어보면 에스크 앱 같은 거에서 성인들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에스크 앱이 뭐예요? 익명으로 이제 자신이 어떤 질문을 올리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답글을 달아주는 형태인 거예요. 거기가 익명으로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성적으로 조롱하는 말들도 이제 익명으로 거기에 다는 거죠. 누가 했는지 모르니까 맞아. 수위를 그냥 정해진 수위 없이 막 넘나드는 그런 말들이 많고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심한 수위의 음담 패설 이런 것들 많이 이제 올리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고 애들이 이제 배웠는지 나은이를 이제 능욕을 하는 그런 식으로 사진을 사용을 한 거예요. 요새 이런 거 지인 능욕 맞아요. 범죄라고 하거든요. 지인을 상대로 어쨌든 조롱하고 능욕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거가 이제 문제가 많이 되는데 나은이가 지인 능욕이자 딥페이크 범죄 대상이 된 거죠. 되게 충격이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15살 애들한테서 일어나는 일이죠? 초등학교 졸업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마음이 어땠을지 상상이 안 가요. 나은이가 진짜 엄청난 충격을 받았겠죠? 근데 이제 언뜻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큰 일을 겪으면 어리니까 당장 뭐 부모님이나 선생님한테 달려가가지고 엄마 나 이렇게 나를 이렇게 하는 애가 있어 어떻게 이렇게 말하고 도움을 요청할 것 같은데 애들이 그게 막상 쉽지가 않나 봐요. 이거를 바로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말을 못하고 끙끙 앓고 있는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근데 사실 서준이는 이거를 나은이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친구가 그걸 바로 걔한테 말하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자기가 고백했다는 사실 말하기도 또 입장이 곤란했을 테니까.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같은 교실에 있을 때 같은 교실 그치? 여전히 나한테 친절하게 대하는 거를 알면서 모른 척 참아야 되는 거야? 그런 거죠. 여전히 나를 챙겨준다고 와서 쉬는 시간 이렇게 장난치고 사실 옛날에는 이런 게 심쿵하게 느껴졌던 건데 달라졌을 거잖아요. 소름 끼치는 거죠. 그쵸. 무섭기도 하고 근데 이제 어느 날은 계속 곱씹다 보니까 얘가 그런 말들을 했는데 이게 진짜 그냥 농담인 줄 어떻게 알겠어. 갑자기 나 하굣길에 갑자기 데려가서 나 해코지하면 어떡해? 나 덮치면 어떡해? 이런 생각이 걷잡을 수 없이 드는 날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은이가 다 나를 알고 있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벗은 사진? 내가 직접 벗은 건 아니지만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지? 단톡방에만 진짜 알려진 걸까? 아니면 다른 애들도 혹시 봤나? 나를 쑥덕대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되니까 나은이가 이제 숨을 못 쉬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밥도 못 먹고 갑자기 자다 소리를 지른다든지 등교 거부 같은 이제
현상을 보이니까 이제 부모님이 이상하죠. 처음에는 애가 적응을 못했나? 전학을 와서 심리 상담 받아봐야 되나? 처음에 이렇게 생각하시다가 좀 뭔가 이상한 거예요. 애가 행동이. 그러니까 이제 앉혀놓고 만약에 너가 뭐 잘못한 게 있거나 뭐 그런 게 있어도 네. 화내지 않겠다. 그러니까 말만 좀 해도 답답하고 엄마도 너무 힘들고 너 이렇게 보는 거가 설득을 진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그제서야 울면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제 털어놓은 거죠. 이제 부모님은 이제 아시자마자 완전 돌잖아요. 돌아버리죠. 완전히. 바로 이제 학교에다가 연락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고 네. 학교 폭력으로 신고하고 싶다라고 이제 문제를 제기하신 건데 부모님을 더 돌게 하는 게 학교가 너무 무덤덤한 거예요, 반응이. 그러니까 뭔가 쉬쉬하는 분위기인 거예요. 우리 학교에서 학교 폭력 없는 학교인데. 맞아. 그때 되게 충격적이었던 게 학교에서 그 뭐 되게 조심스럽게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혹시 나은이 얘기일 뿐인 거고 저희가 뭐 자료를 봐야지 좀 그 말을 믿을 수 있을 것 같다. 믿지 못하겠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학생이 워낙 반듯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은 원래는 어떤 자료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인지하면 맞아. 바로 학교에서도 신고 의무가 있어서 그거를 인지하게 되면 바로 이제 접수를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는 있건 없건 해야 네, 그렇죠. 그렇죠. 그건 본인들이 판단할 문제는 아닌 거지. 결국에 어떻게 저떻게 해가지고 막 화내고 막 이렇게 분노를 표출하고 하셔서 접수되고 이제 사건은 진행되는 것 같은데 뭔가 흐지부지한 거예요. 조사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왜냐면 학교가 같은 반인데 이걸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뭐 말도 없고 그러니까 뭔가 분리라는 말은 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분리가 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게 학교에서 이렇게 애매모호한 행동을 하니까 굉장히 화가 많이 나셨던 상태였고 답답하시니까 이제 여러모로 찾아보시다가 어렵게 결심하시고 상담까지 이제 오셨던 그런 사건이었거든요. 맞아. 저희가 그때 되게 적극적인 학교폭력 신고서를 대리를 해서 작성을 하고 변호사 명의로 제출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알려질 수밖에 없어요. 조사가 이루어지니까 그 과정에서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변호사 선임된 거 아니까 저쪽에서도 움찔한 거죠. 체험학습 쓰고 학교를 오지를 않는 거예요. 서준이가 머리를 쓰긴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나은이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나았다고 해요. 왜냐면 내가 피해자인데 내가 오히려 학교를 못 간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열받고 엄마 아빠도 그게 빡치잖아요. 왜냐면은 우리 애가 피해자인데 그치. 우리 애가 학교 못 가. 자체 해결이라는 게 있거든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사안을 당사자끼리 이제 잘 화해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건데 우리는 자체 해결에 대한 의사가 전혀 없다. 학폭위 심의에 가서 서준이가 합당한 조치를 받기를 원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밝혀서 사안이 회부가 됐죠. 맞아요. 명분이. 진짜 그때 김 변호사님이 말문이 그냥 탁 막히게끔 진짜 그냥 근데 진짜 화가 많이 나긴 했었어요. 저희도 딸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맞아. 사실 이런 게 요새 많아요. 그래서 상담 오는 건도 많고 아예 얼굴도 모르고 학원에서 얼굴만 본 뭐 누나인데 그 누나 얼굴을 따다가 합성해서 만들고 트위터나 이런 데서 지인 능력 해준다고 이제 광고글처럼 올리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재미삼아 그냥 보내면은 그걸 가지고 또 이제 그런 글들이 퍼날라지고 있는데 그렇게 계속 이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그런 성적 조롱거리가 돼서 퍼지고 있는 거죠. 정말 끔찍하죠.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내 나체 사진처럼 된 그 사진을 가지고 능욕을 하고 하는 경험을 하는 친구들이 많은 상황이고 이런 범죄를 범하는 친구들 연령이 되게 낮은 중학교 1, 2학년도 많고 그래도 어쨌든 나은이는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이렇게 막 완전히 진짜 바닥에 내가 마음이 가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진짜 내 편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은 항상 내 옆에 있고 그래도 나 믿어주고 옆에 지켜주고 이런 분이 있고 또 내 입장 대변해서 말해주는 편이 있다는 게 그때는 되게 마음이 안심이 되고 맞아요. 고마웠다. 이제 뭐 그런 얘기를 부모님 통해서 전해주시기도 해서 그때 당시에는 사실 정신과 진료도 받고 약물 양도 굉장히 많이 늘린 상황이었고 다행히 사건 진행될수록 아이가 이제 좀 많이 풀어지는 게 있어가지고 그게 다행이라고 저희도 좀 많이 생각을 했던 근데 진짜 사건을 하다 보면은 가해 학생들이 되게 막 일진이거나 진짜 불량한 학생들인 경우도 있지만은 보통 뭐 모범생이거나 학교에서 인기가 많거나 영향력이 있는 애들도 가해 학생 경우가 진짜 많아요. 너무 충격적이에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피해 학생들이 되게 걱정을 하는 게 선생님도 그렇고 다들 제 말을 믿지 내 말을 믿을까? 저희가 이제 정확히 얘기를 해주면은 그때는 진짜 좀 애들이 많이 안심하고 맞아요. 그리고 아이도 우리한테 좀
기대고 좀 신뢰하는 게 저희도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맞아. 그렇게 그럴 때는 진짜 사명감이 좀 끌어오르는. 그러니까 좀 해주고 싶은 말은 그럼 진짜 해주고 싶은 말은 진짜 이거 너가 학교에서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진짜 그런 거 아니다. 아니야 그런 거 아니고 너가 억울한 거 다 밝혀질 수 있고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같이 하자 이제 그 말 좀 해주고 싶어요 애들한테. 맞아. 네, 진짜. 맞아. 신고를 하게 되면 자기들도 쫄린다고 하나요? 이 위압감에 굉장히 시달려요. 학교폭력 신고가 되고 그 자체로 아이들이 자기 행동을 경계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 저희는 신고를 했을 때 그런 뭐 보복을 당하거나 더 큰 어려움을 직면하는 거는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차라리 신고를 해서 적극적으로 합당한 조치를 받게 하는 게 피해 학생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일이다. 맞아요. 용기를 내보자 라고 말을 하는 편이에요. 아, 그것도 네. 궁금해요. 방관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네. 그 방에 있던 다른 친구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 친구들은 어떻게? 각각의 상응하는 조치를 받았어요. 행위에 맞는 책임을 받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전달해준 친구 같은 경우는 나은이에게 바로 사실을 이제 알려주고 제보해준 친구였기 때문에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나은이 쪽에서 신고조차 신고 하지 자체를 안 않았죠. 하죠. 남자 겉모습만 보고 그렇게 안 됩니다. 네, 저희도 네. 이제 이런 사건 하기 전에는 네. 전혀 몰랐던 것 같아요. 네. 그쵸, 이런 중학교 융적인 모습을. 뭐 2학년 뭐 이런 애들이 이런 일 할 수 있다는 생각도 못했었고 우리도 부모인데 나도 좀 항상 내가 내 아이니까 제일 잘 알고 있다는 그런 생각 자체를 좀 버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부모로서 잘 좀 인격적으로 성숙할 수 있게 많이 좀 지원을 최대한 해야겠다. 학군지나 뭐 모범생이나 이런 것도 부모님이 좋아하시잖아요. 그게 왜냐면 아이들이 좀 꿈을 이뤘으면 좋겠고 잘 됐으면 좋겠고 진짜 꿈을 지원해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애들의 인격 형성이나 이런 거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잘 가르쳐주는 거 그게 되게 아이들 꿈을 위한 첫걸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게 나도 좀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채널 만든 지 얼마 안 됐죠, 변호사님? 네. 말이 있습니다. 이거 유튜브 볼 때 아무것도 아니어 보였는데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어렵네요.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 이거 아닌가?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